트르키에는 1층은 뭐라고 불러요? 전 무슨 말을 하실지 알아요. 절대 1층이라고 안 불러요, 이러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야 돼요. 2층 가세요! 라고 하는데 못 갔어요. 똑같아요. 왜 처음 초면인데 만나자마자 성이랑 이름 얘기해 주는 거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아이셰입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질문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왜 개인정보를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내가 모든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2년차 된 프랑스인 카이나라고 합니다. 동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돈번역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메인 직업이라고 말하자면 한국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셰는 처음 한국어 숫자를 배우셨을 때 어떠셨나요? 당연히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사진 찍는 장면을 보고 하나, 둘, 셋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 무식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 1, 2, 3, 4, 5, 6, 7, 8이 나오는 걸까? 하고 배웠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가이나님은 혹시 어때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 체계가 하나만 있거든요. 한국 나이 얘기했을 때랑 만 나이 얘기했을 때 차이가 바로 있잖아요. 2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 얘기할 때는 19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맞죠. 한국 나이가 있다는 것부터 혼란스러웠고 왜냐면 한국 외에는 한국 나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저는 진짜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 나이라고 하니까 아 맞죠. 한국 나이로.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얘기했죠. 아 언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거나 제가 더 어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숫자는 장난 아니다. 한국어가 힘든 이유가 일단 숫자 체계가 두 개 있잖아요. 한자어랑 고유어. 그리고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신기하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숫자를 세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그 숫자 다음에 어떤 명사가 오면 그때는 한, 두, 세, 넷 그리고 스물도 그래요. 스물은 스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사라지지?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그때는 질문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강사로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프랑스어 숫자는 어때요? 프랑스어로 숫자를 하면 사실 골치 아프죠.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불어는 69까지는 10진법을 사용을 하는데 80부터는 20진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라는 거는 4 곱하기 20이에요. 그래서 80이라고 안 말하고 4 곱하기 2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0이라고 하면은 4 곱하기 20 더하기 10. 그러면 그건 9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수학 하듯이 근데 숫자를 그 말해야 혹시 되는 아시나요? 네, 프랑스어라는 언어는 그냥 우리가 단 하나의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겔트족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라틴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언어이기 때문에 겔트족에 사용했던 숫자 체계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진법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10진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80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스위스나 벨기에는 다르게 해요. 70 그냥 단어가 있어요. 그 약간 한국어 고유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고유어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고 불어는 그대로 쓰고 있고 파리에 위치하는 병원인데 이름이 Centre Hospitalier National d'Ophtalmologie des 15-20. 15-20라는 의미는 15 곱하기 20이라는 뜻인데요. 15 곱하기 20 얼마나 될까요? 300인가? 300이죠. 네. 왜냐하면 침실이 300개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20진법을 이용을 했대요. 그게 더 거래를 할 때 더 편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겔트족 사람들이 손이랑 팔 이용해서 셌대요. 거래할 때. 이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럼 수학을 잘하시겠어요? 수학을 못해요. 근데 그래도 곱하기는 나보다 잘하실걸요? 한국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항상 좀 미안하죠. 갑자기 10진법을 사용하다가 20진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재밌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원래 1000, 그 다음은 밀리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어는 10만이잖아요. 튀르키예랑 영어랑 완전 똑같아요. 1000 단위로 가니까 1000 다음에 밀리언
밀리언 다음에 빌리언. 프랑스어도 똑같아요. 맞죠? 그거. 근데 한국어는 만부터 시작하고요. 달라지는 것은 만부터예요. 그 다음은 억, 그 다음은 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줄 때 진짜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영어에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도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숫자 체계가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 이거예요. 전 말고 만부터 시작한다는 건 조금 더 복잡한, 아까 숫자에 약하시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이유가 우리랑 달라서, 완전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더 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화폐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5,000원 있고 10,000원 있고 네. 그 다음에 5만 원. 프랑스에서는 5유로 있고 네. 10유로 있고 20유로 있고 50유로 있어요. 근데 20유로 있는 이유는 그거죠. 20진법을 사용을 하니까 20유로라는 화폐가 있는 거죠.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5,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5만 원이에요. 네. 중간에 쓸 수 있는 화폐가 없죠. 없다는 게 필요 너무 신기해요. 없으니까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원이랑 유로를 네. 환전했을 때는 너무 큰 액수예요. 네, 맞아요. 숫자 1유로는 1,300원이었는데 지금 1유로는 1,600원으로 올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왜 축하해 주세요? 행복한 아 일이에요. 저는 원으로 아니구나. 월급을 미안, 받는 거라서 미안해요. 의미가 없어요. 1유로는 1,000원이에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네, 맞죠. 그리고 계산할 때도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는 좋은 게 뭐냐면요. 오케이, 이건 어렵긴 하죠. 우리가 숫자 체계를 이야기할 때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전할 때도 헷갈리고 근데 좋을 때도 있긴 해요. 언제냐면요. 저는 사실 두 개를 봤을 때 고유어는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한자어는 더 간편하다고 생각해요. 스물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20은 사실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2, 10. 약간 10은 두 번 있어. 그리고 3. 그래서 이거 가르쳐줄 때 학생들은 빨리 배워요. 우리 튀르키어로도 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항상 스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서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네, 맞- 한자어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쓰시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아도 많은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는 솔직히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죠. 휴대폰 번호를 말할 때도 한자어로 말을 하고요. 돈을 말할 때도 그리고 또 층 말할 때도 1층, 2층, 3층 한자어로 그쵸. 말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배우기 간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거 아마 이건 가이나님도 모든 외국인들도 왜지? 라고 맨 처음에 생각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는 건 시간이랑 분을 다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1시 15분. 하나로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원래 당연히 한국에서도 시간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숫자로 시간을 말하는 것을 중국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시간까지도 한자어로 말했다가 시간이라도 갑자기 한국말로 약간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층도 옛날에는 1층만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2층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받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1층, 2층, 3층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 층 얘기를 하시니까 트르키에는 1층은 뭐라고 불러요? 전 무슨 말을 하실지 알아요. 절대 1층이라고 안 불러요. 이런. 한 층 올라가야 1층이거든요. 그쵸? 프랑스는요? 그러니까 레드쇼세라는 표현은 이 쇼세라는 게 인도 우리가 돌아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럼 레드쇼세는 이거랑 제일 가까운 네. 층이라고 보죠. 그럼 그게 1층은 아니고 먼저 0층. 레드쇼세 있고 그 다음에 1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줄리코가 1, 2, 3, 4 가야 돼요. 2층 가세요 라고 하는데 못 갔어요. 똑같아요. 그게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진짜 진짜 똑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거지 알바를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내가 설거지 할 게 없을 때 나를 도보로 배달시켰었거든요. 제가 도보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1층이라서 올라간 거죠, 제가. 1층이라고 그러면-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사장님한테 전화한 거죠. 사장님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문을 여셨고 안 시켰대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물 앞에 있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거기 있잖아. 여기 1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층이잖아요. 하니까 0층이 뭔 말이냐. 여기 1층이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 진짜 저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거 만약에 썸 타고 처음 만나는 남자인데 2층으로 오세요 하고 우리는 다르게 하면은 진짜 웃기겠다. 서로 못 만나겠네. 맞아요. 서로 못 만나고 인연이 아닌가 봐 싶죠. 약간 아니면 나쁜 사람이네. 안 왔네. 약속 안 지키고. 잠수 탔어. 잠수 탔네. 이렇게 생각할 사실 수 거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숫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프랑스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나이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있으니까 태어날 때 1살이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명드렸는데 엄마가 일일이 있네. 맞죠. 근데 엄마가 일일이 힘들잖아. 있네.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러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 온 세계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체계이긴 이거 해요. 숫자랑 관련된 문화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100일 있잖아요. 그니까요. 혹시 트리키에도 비슷한 거 있나요? 튀르키예 100일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약 모든 곳에 40일이 지나면 장례식도 영혼 40일. 간다 그 맞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기 태어나도 40 약간 이렇게 40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100일은 없어요. 100일은 혹시 프랑스는 있나요? 프랑스는 없어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아이가 100일까지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그때 옛날에는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100일까지 살게 된다면 축복이다. 그래서 네. 기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아니면은 연애할 때도 숫자 중요하잖아요. 네. 100일, 200일, 300일 없는 문화잖아요. 우리 그냥 1주년 1주년 생일 그런 것만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숫자를 잘 챙기는 맞죠. 숫자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어에도 똑같고 아마 영어에도 똑같고 튀르키예도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날을 말해요.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년.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중국, 일본 똑같은 게 뭐냐면 먼저 큰 것부터 말해요. 이거는 주소에도 똑같아요. 주소요? 네, 주소도 맨 처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생각도 못했네요. 그 다음에 땡땡 구, 동,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 근데 우리는 주소를 말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먼저 동이나 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집을 그쵸, 말하고 맨 끝에 우리가 나라를 말해요. 맨 마지막에 프랑스라고 적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대한민국의 마인드가 이건 튀르키예로 우리가 줌에와름 줌난길림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제가 찾을 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역이랑 귀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는 마인드인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오는 마인드인지 대한민국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오는 마인드라서 조금 더 정리가 편리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중요한 것은 사실 몇 년도, 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도 다음은 월 중요하고 그 다음은 날. 우리는 근데 왜 다르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맨 처음에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도. 그렇죠. 특히 여권. 네, 여권. 네, 맞아요. 여권 정보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뭐 튀르키예 똑같다고 똑같아요. 얘기하셨으니까 뭐 24일 12월 네. 1992년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로는 완전 반대로 반대. 하는 거잖아요. 가끔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2월이랑 3일이랑 3월이랑 2일이랑 이렇게 완전 헷갈릴 수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해외 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큰 단위를 먼저 얘기하고 작은 단위를 얘기한다고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랬던 점, 왜 처음 초면인데 만나자마자 성이랑 이름 얘기해 주는 거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뭐 아이셰입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뭐 김준호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지는 않는데 성은 그 완전 문화 차이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질문 연세가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서열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는. 그러면은 뭐 나보다 나이 더 많은지 나보다 더 어린지 확인하고 싶고 그러면 존댓말 해야 되는지 반말 해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왜 개인정보를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내가
모든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내 나이랑 내 이름이랑 성까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100% 기억을 안 못할 거죠, 길어서. 네. 제 성은. 그래서 신기했었어요. 맞죠. 카이나라고 하면은 카시예요? 카시예요. 저도 아시예요라고 하는데 이시에는 오줌싸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를 이시라고 부르니까 이시? 왜 이시라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번역할 때 이것도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에서 예를 들자면 박민수! 소리 지르잖아요. 분명히 박민수라고 했는데 제가 당연히 민수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까지 말하진 않으니까. 빼요, 맞아요. 이건 잘못 번역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민수라고 했는데 그 왜 민수라고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건 가족 이름이니까요. 가족 이름을 왜 말하는 거지? 우리도 몰라요. 진짜 문화 차이예요. 아니면 짧아서 그런가요? 이름이 짧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시대 때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누구누구의 뭐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니까 뿌리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까 똑같아요. 아까랑. 지금도 쓰고 있는데 신기해요. 맞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근 단위. 근 단위는 그죠? 큰 힘이죠. 단위부터 그 다음에 작은 단위. 우리는 작은 단위만 중요한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근 단위까지는 중요한 거죠. 가끔씩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약간 김에 김인지. 그죠? 어디에 김? 그런 문화가 좀 참 신기하긴 해요. 불어에는 존댓말 없죠. 존댓말은 있어요. 한국어처럼 세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아예 내가 남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 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회사 동료, 이웃이어도 되고 어느 정도 친해졌으면 초면 아니라면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근데 뭐 어디 가게 가는데 직원이에요. 거기 가게 직원. 그럼 당연히 우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 남,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먼저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네. 혹시 몇 살이세요? 친구 할 건지 안 할 건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수 놀러 갔어요. 여수 놀러 갔는데 어디 썸에 갔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배 탔어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엄청. 막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제가 혼자였어요. 그때도. 혼자였기 때문에 옆에 또 20대 친구 여자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 좀 오지랖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왜 여기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혼자예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아직 20살이에요. 그래서 또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20살이래요. 그럼 친구네요. 친구네. 그럼 같이 구경하면 되겠다. 같이 구경해. 혼자 왔잖아. 그렇게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아주머니들 덕분에 그 역시 오지랖 덕분에. 아주머니들 진짜 최고다. 나이가 똑같으면은 친구 하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기들도 유치원에서도 우리 나이가 다르면 같이 안 놀아줘요. 와우. 5살, 7살 아이들이랑 같이 안 놀아요. 그리고 희한하다. 바로 호칭이 나와요. 형이라고 불러야지 왜 형이라고 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친해졌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위가 나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존댓말 그래도 너라고 해요. 회사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 내에서는 존댓말 다들 쓰면은 존댓말 써야 되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본인보다 30살 더 많은 직원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조금 더 직급이 더 높아요. 네. 근데 나이가 더 높죠? 이 사람? 네, 그럼 네. 반말해요. 그 남자분이 나이가 더 많은데 제 친구는 지위가 더 높은데 그래도 반말해요. 그리고 친구로 지내요. 나이 많아도 할머니여도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에 놀러 가는데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할머니잖아요. 네. 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부부부부 계속 존댓말 했는데 아 왜 존댓말을 해? 반말해. 내가 불편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호칭은 어떻게 해요? 호칭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호칭이 없어요. 아. 선생님, 어머님, 교수님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프랑스 같이 갔었어요. 네. 가족 소개하러 간 거죠. 건데. 만나러 가는 건데 우리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엄마라고 불러? 너희 엄마가 여기 있는데. 맞죠? 약간 네 엄마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마모라는 호칭은 진짜 엄마한테만 쓰는 거지 어머니 이런 말이 없고 안 쓰죠. 그러면 결혼해도 엄마라고 안 부르나요?
안 불러요. 와, 우리는 불러요. 아 진짜요? 이건 약간 좀 튀르키예는 뭔가 프랑스랑 한국 사이에 있는 느낌. 신기하네요. 엄마라고 100% 불러야 돼. 약간 결혼을 한 거면 엄마 아빠예요 이제. 어떨 때는 좋고 왜냐면 가끔씩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싶은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엄마라고 안 부르면 왕따당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엄마랑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차이가 없어요. 그 아버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어에는 우리가 존댓말, 남이면 존댓말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존댓말 쓰는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존댓말 쓰는 거예요. 반말하게 되면은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존댓말 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 그래서 존댓말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튀르키예에 없는 건 옛날에 있었지만 이제 진짜 사라진 거 하나 있음. 높임말. 혹시 프랑스어에 프로에 높임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높임말 힘들어요. 한국어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존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존댓말은 끝에 요만 붙여도 외국인이라서 솔직히 봐주긴 하죠. 진지 잡수세요. 네, 진짜 때 그거 너무 진지 잡수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때 먼저 존댓말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 완전 나중에 이제 높임말. 왜냐면 동시에 가르쳐 주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식사합시다라는 말은 높은 사람한테 못 하잖아요. 맞아요, 못해요. 가자라는 말도 못 하고 왜냐면 불어로 알롱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있죠. 네. Let's do it. 가시죠. 밥 드시겠습니까? 아니야, 식사 드시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이를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고 뭐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고 호칭을 정하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방송에서도 어떤 호칭을 쓰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교수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박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게 좋으시나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호칭. 맞아요. 먼저 정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건물주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건물주님? 사장님, 저는 선생님, 대표님? 선생님 아닌 것 같고 건물주님? 근데 너무 건물주님이라고 하면 너무 저는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집을 진정집이라고 했나요? 저 이것도 좀 희한했죠. 왜 집은 집인데 왜 결혼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번역하잖아요. 호칭, 형수, 가족 매형, 형부, 형님, 도련님. 도련님 결혼 안 하면 도련님이고 뭐 결혼하면은 뭐 형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큰 그게 엄마, 작은 엄마, 큰 엄마, 작은 엄마 뭐 있어요 혹시? 우린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엄마면 엄마만, 네, 엄마만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쵸. 엄마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한테 안 써요. 절대 안 쓰죠. 한국어는 근데 큰아빠, 작은아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 사람도 잠시만 한 번만 치치비티 물어볼게. 보통 이런 호칭들 그냥 이름으로 부르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님만 사랑해요. 님? 님 너무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 카이나님 누구든 완벽해요. 선생님, 선생님, 교수님, 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시였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약간 시를 훨씬 더 많이 썼었는데 나중에 님은 조금 더 괜찮구나 하고 근데 튀르키예는 그런 차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우리가 배우면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하는 말 아니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뇌를 더 많이 쓰기는 맞아요. 해요. 훈련이죠. 근데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 안녕히 계세요랑 안녕히 가세요 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을까? 근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와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계시니까 그런 거랑 우리가 흑역사 만들 때 언어로 실수할 때는 계속 기억이 잘 남아있잖아요. 남죠.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편지를 써야 돼요. 아마 편지 썼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 학생한테 여쭤보셨는데 근데 그 친구는 맨 마지막에 드림이 있잖아요. 네. 뭐 카이나 드림. 네. 그러면은 얘는 드림은 dream 꿈이에요. 오 마이 갓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불어로는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우리도 성이랑 그래요. 이름만 쓰는 거지. 똑같아요. 밑에는 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드림이라는 거는 dream 꿈이에요, 선생님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40명이거든요. 40명이었는데 다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